1949년 6월 26일 백범 김구 선생이 육군 소위 안두희의 총탄에 쓰러집니다.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백범 선생의 죽음은 우리 민족사의 큰 비극이었습니다. 안두희가 김구 선생을 암살한 이유와 그 배후를 밝히려는 노력은 지난 70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광복 80년을 맞은 2025년 1월 김구 암살의 음원을 풀어줄 아주 귀중한 책 한 권이 발간됐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헌병사령관 장흥 선생의 자서전입니다. 성공회대 한원구 교수가 한자로 기록된 자서전을 한글로 해제했습니다. 책의 부제가 백범 김구 암살의 전말입니다. 장흥 장군은 어린 나이에 중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중국군 헌병 장교로 복무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의열단장 김원봉과도 친분이 두터워서 의열단에도 가입해 활동을 합니다. 광복과 함께 귀국한 장흥 장군은 1948년 초대 헌병사령관에 취임했다가 그토록 존경하던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당하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암살범이 육군 장교였으니 헌병이 수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승만 정권은 장흥 장군을 쫓아내고 일본 고등경찰 출신의 전봉덕을 헌병사령관에 임명합니다. 국방부는 안두희가 김구 선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살인을 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안두희의 단독 범행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배후 세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일에 쌓였던 안두희의 배후 세력은 1960년 4.19 혁명이 발발하면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면서 조금씩 세상에 알려집니다. 장흥 장군은 김구 암살을 모의한 세력이 이승만 정부의 친일 내각이라고 규정합니다. 그중 핵심은 신성모 국방장관과 전봉덕이었습니다. 김구 선생 암살은 광복 전후 한반도 정치 상황과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이 권력을 잡은 상태였고 남쪽은 좌우 대립이 극심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승만과 김구의 본격적인 갈등은 1948년부터 불거집니다. 제주 4.3이 발발하자 미 군정은 무고한 양민을 체포하거나 학살합니다. 이승만 정권은 여수와 순천에 주둔하던 군대가 4.3 진압을 거부하자 그 배후로 김구 선생을 지목합니다. 남북 정세도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이승만은 남한 단독 정부를 먼저 수립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김구 선생은 남북 연합 정부를 세우지 않으면 결국 민족의 전쟁이 발발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내전을 지켜봤던 김구 선생은 민족 분열의 불씨가 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장흥 선생은 분석을 합니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를 중용한 것도 김구 암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국회가 친일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자 친일파들은 백범을 제거하려 합니다. 마침내 1949년 친일 경찰들이 앞장서서 반민특위를 공격합니다. 또한 헌병부사령관 전봉덕이 앞장서서 김구 선생 지지 세력을 프락치로 규정해서 체포합니다. 그리고 만주군 출신 포병사령관 장은산이 지휘해서 김구 암살을 시도합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6월 공세라고 부릅니다. 이중 김구 선생 암살은 88 구락부 서북 청년회 친일파가 합작했다고 장흥 선생은 회고합니다. 1949년 이승만 내각에선 김효석, 윤보선, 이기붕, 김도연, 허정, 신성모를 묶어서 88 구락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은 독립운동가 이범석 선생이었는데 신성모는 이범석이 이승만과 갈등을 빚는 틈을 타서 국방장관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는 김구 선생 암살 조직이 내무부와 경찰에서 군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병사령관 장은상과 육군 소위 출신 안두희가 김구 암살에 전면에 서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안두희는 김구 선생을 암살하기 전에 한국 독립당파 당원으로 가입해서 김구 지지 세력과 친분을 맺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김구 선생은 수차례 암살 경고를 받았지만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 한두 번이냐며 넘겼다고 합니다. 육군 장교가 독립운동의 대부를 저격하는 일은 사실 김구 선생뿐만 아니라 당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창극이었습니다. 장흥 선생은 김구 암살의 배후로 국방장관 신성모가 88 구락부라는 친일파 장관들과 함께 음모를 계획하고 서북청년회 소속
안두희를 매수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서북청년회는 해방 직후 월남자들로 구성된 우익 테러 조직이었습니다. 신성모는 김구 선생 제거에 앞서서 선생을 지지하던 국회의원들을 프락치로 엮어서 체포합니다. 일명 남노당 프락치 사건은 겉으로는 남노당 프락치니 김일성 정권의 간첩이니 하면서 누명을 씌운 사건이지만 실제 숙청된 사람은 김구를 지지하던 한국독립당파 국회의원들이었다고 장흥 장군은 회고합니다. 그때 신성모를 도운 참모가 헌병부사령관 전봉덕이었습니다. 전봉덕은 일제강점기 고위경찰 출신입니다. 장흥 장군은 자서전에서 전봉덕은 일제강점기 경기도청 경무과장을 지낸 사람, 일제가 패전했다는 신문을 보고 일왕만세를 부르면서 통곡까지 한 친일분자라고 묘사합니다. 이승만 정권과 신성모, 전봉덕은 범인 안두희를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친일파들은 백범 선생을 역적으로 규정하면서 안두희를 만국의 충신이라 하면서 석방운동까지 전개를 합니다. 이승만 역시 백범의 사례는 순전히 어떤 행동 노선이 조국을 위해 더 유익한 길인가 하는 당내 의견에서 비롯됐다는 특별 담화를 발표합니다. 안두희가 김구 선생과의 노선 갈등 때문에 살인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정권의 비호를 받은 안두희는 교도소에서 특별 대접을 받습니다. 안두희가 쓴 자서전 시역의 고민에도 적혀 있듯이 안두희는 술과 담배를 제공받았고 장교 목욕탕도 이용을 했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안두희는 불과 3개월 만에 15년형으로 감형됩니다. 이어 1950년 6.25 전쟁이 터지자 안두희는 잔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풀려납니다. 훗날 특무대장에 올랐던 김창룡 소령은 안두희를 육군 특무대 문관으로 채용합니다. 7월 10일에는 이범석 국무총리를 몰아내고 국무총리설이 겸 국방장관에 오른 신성모가 안두희를 육군 소위로 복직시킵니다. 안두희는 1950년 9월 15일 중위로 지급한 데 이어서 12월에는 대위로 승진합니다. 이승만 정부는 국회가 안두희 석방을 문제 삼자 마지못해서 안두희 복귀를 취소하는 대신 군납 공장에 두부와 콩나물을 독점 공급할 수 있는 특혜를 줍니다. 이승만 정권이 얼마나 안두희를 비호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신성모는 백범 암살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남침에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사실 남북전쟁은 평양을 다녀온 김구 선생이 가장 우려했던 대목입니다. 그런데 신성모는 이북 정권을 경멸하는 데는 4만, 5만 병력이면 충분하다.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라고 허풍을 떨었던 인물입니다. 장흥 선생은 신성모의 잘못을 크게 4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신성모가 예비군인 호국군 20만 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해체하는 바람에 6.25 전쟁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비군 해체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국방방위군을 조직했다가 수많은 청년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국민방위군은 부산으로 후퇴하는 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또는 병들어서 수천 명이 사망합니다. 신성모의 세 번째 잘못은 한강철교를 일찍 폭파하는 바람에 군과 민간인이 희생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부터 국민을 버리고 부산으로 피신했습니다. 서둘러 한강다리를 끊고 도망친 자들은 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재소자 수십만 명을 학살합니다. 장흥 장군은 이승만 정부의 군대를 냉혹하게 비판합니다. 국방장관은 군대의 군자도 모르고 참모장 최병덕은 일본 사관학교를 졸업했으나 소대장 경험조차 없었고 사단장 중에는 지휘 경험이 있는 자가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는 또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합니다. 거창은 공비들이 자주 출몰하던 산골 마을입니다. 공비 진압을 위해 투입된 국군은 작전상 이유로 민가를 불태운 것은 물론 마을 주민들이 공비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500명 이상을 학살합니다. 신성모는 국회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하자 국군을 공비로 위장시켜서 국회의원들에게 위협 사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결국 신성모는 국방장관에서 쫓겨나 주일대사로 갔다가 도쿄에서 교포들에게 몰매를 맞고 귀국합니다. 또 부산해양대학 학장으로 있다가 백범 암살 사건이 세상에 폭로될 시기에 뇌일혈로 사망합니다. 1960년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백범 살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김구 암살 배후는 신성모 국방을 포함한 고위 친일파 강요였다. 그리고 포병사령관 장은산 중령이 안두희에게 김구 저격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장흥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이 김구 선생 암살에 직접 연관된 건 아니라면서도 이승만 내각의 친일파들이 배후라고 주장을 합니다. 2025년은 광복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구 선생이 그토록 원했던 세상, 문화와 문명이 꽃피는 세상이 왔는지 장흥 자서전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생각의 상자 피치였습니다.